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막바지가 돼서 또 시간도 쫓기고 또 긴장하시고 그러시죠. 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한 30일 남겨놨을 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답이 5번인데 1번은 자격을 땄는데 등록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 모의고사 5회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시험 막바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도 하시고 그럴 텐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은 옳은 것은 그랬고, 네, 답이 5번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있으면 공인중개사인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까지 돼야지 개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중개업에 되려면 보수를 챙겨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은 법인의 임원인데 자격증 갖고 있죠. 그러면 소공에 포함되죠. 4번은 자격증이 없는데 이 사람이 보조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원에 들어가죠. 중개보조원. 5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 틀린 거죠. 이번에 5번은 왜 틀렸냐 그러면, 틀린 거 5번이에요. 재척사유에 해당이 되면 배우자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회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해촉할 수 있는데 누가 하느냐면 위원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요 위원 누가 임명하죠? 국장이 임명하죠. 해촉도 그럼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겁니다. 임명한 사람이 해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건 뭐 해설 드릴 것도 없고, 정답은 2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틀린 거. 답은 1번입니다. 그죠? 법인 등기부는 제출 서류가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보는 확인 서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5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했고, 보면 요 4번 지문이 틀렸죠? 관할구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하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오케이. 6번도 틀린 거 그러는데 6번의 정답은 1번. 요 임시 중개 시설물 천막 설치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요거 형사처벌 대상이죠. 틀린 거. 너무 쉬운 거고. 7번 가보시게 되면 틀린 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7번도 틀린 거네요. 자, 다른 건 다 맞는데 어디가 틀렸냐 이거죠. 5번에 보시면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 소공, 자격증 있으면 소공으로 일할 수 있죠?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그때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내느냐, 어때요? 안 냅니다. 소공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게 아니에요. 5번이 틀린 거.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중개법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법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작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거라고 보고,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3번이 정답이죠. 상업용 건축물 그러면 업무에 들어갈 텐데 용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대행이지만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업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분 같은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도배업 할 수 있을까요? 도배업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번 가십니다. 이것도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고요.
9번에 이제 1번은 9번 뭐 어렵진 않은 건데 1번은 소공도 인장 등록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인장을 바꿨을 때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 사유가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3번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분사무소입니다. 자, 인장 여야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가름할 수 없다고 하면 거짓말. 처음에 오픈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죠.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10번. 요거 이제 3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번 같은 경우는 소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명시할 의무는 없죠. 근데 소공에 관련된 그런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건 명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명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 메모를 했다 그랬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법인회 같은 경우에 법인 광고 낼 때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렇죠. 5번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사무실의 소재지, 연락처는 명시할 의무가 없다. 이것도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같은 거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틀린 거 됐고 11번에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면 2번입니다. 2번. 왜 틀렸느냐? 2번이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인증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끔 써야 되죠.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정지까지는 안 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2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네요. 12번도 좀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보면 12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건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고,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맞는데 여기 지금 4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일주일 내 매물 정보를 공개된다. 이거 맞죠? 그런데 방법상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고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이니까 대부분 틀렸겠죠? 13번에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세금 얘기는 지금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가지 않죠? 조세.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에 안 들어가죠? 2번 같은 거 보면 소금 계약서 쓸 수 있죠? 그래도 개공만 날인하면 된다. 이건 거짓말. 같이 해야죠.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다가 개업공인인증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그 다음에 요거 맞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가죠. 자, 5번 서명 안 하거나 날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과태료입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가 되죠. 도장 안 찍으면. 자, 14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고요. 14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냐 그러면 대부분 맞는데 4번이 틀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게 돼 있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아니고 뭐예요? 업무정지 사유죠. 그거 하나 두시고. 자, 15번 가시면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상가예요, 상가.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은 뭐냐면 요새 실내벽이 환해요, 요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얘하고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가가 되다 보니까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번 가시겠습니다. 16번에 틀린 것은 그랬고요.
틀린 것은 그랬고. 자, 여기서 틀린 거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건데 3번 지문에 보면 건필과 용적률의 상한은 뭘 보고 적어주죠?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시도조례가 아니고 시군조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별거 없는데 중개보수는 예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요거 주의하시고 거래금액 아니에요. 협의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뒤에는 맞는 말입니다. 뒤에도 맞는 말, 얘도 맞는 말. 보통 요 예전 금액 여기를 좀 바꿔서 출제하긴 해요. 뒷부분은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요건 이제 그 일반 그 중개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뭐 서식이 나온 내용이 아니어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는 이제 서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없다 그랬을 때는 부가세가 들어가서 받은 걸로 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뒤에 부분. 그 다음에 17번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7번에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은 이 답은 4번인데 1번 지문은 개설 등록 전에 공탁하거나 그래야 된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을 때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 배당 책임을 지는 거죠. 관계없이가 틀렸고. 세 번째는 기간 만료가 언제 되냐면 3월 27일 날 되는데 그리고 나면 15일 안에 재설정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기간 만료일인 3월 27일까지 재설정해야 되고요. 이건 맞는 거고. 간혹 시험에 나오죠. 임등치다. 네. 5번 지점은 어디에 틀렸을까요? 완성되기 전에 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사본을 줘봐야 된다. 완성되기 전이 아니고 완성된 때죠. 완성된 때. 이거 중요하죠. 5번. 그 다음에 18번에서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었는데 또 기업권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다 보니까 법정중개보수 이외에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중개보수 이외에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받았다. 괜찮아요.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기가 쓸 주택이다 그래도 누구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뢰인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거래가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금지행위고 금. 그 다음에 디귿번은 원룸 임대사업을 한 친척의 원룸 주택을 중개해줬다. 괜찮아요. 친척 집을 중개해준 건데 괜찮고. 리얼번은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바로 돌려줬다 이 뜻이죠. 늦었어요. 그래도 금지행위죠. 미음번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익을 남긴 건 없죠. 그래도 금지행위입니다. 탈세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잘못했네. 해당하지 않는 건 기억하고 디귿번이죠. 문제를 잘못 봤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번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9번입니다. 19번.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교육에 대한 거. 틀린 거 뭐라고 그랬습니다. 기업번은 개설 등록하려는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는 건 맞죠? 실무교육 누가 하죠? 빠지죠.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번은 폐업하고 1년이 안 됐죠? 다시 이제 소공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또는 보존으로 일하려고 해요. 그때는 실무교육을 어떻게 해요? 1년 이내니까. 면제받죠? 연수교육 시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이거 아니죠? 이건 실무교육 시간. 예를 번은 연수교육 안 받았다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고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기억년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20번은 보니까
여기 B시에 있는 물건지가 B시예요. 을이 이제 물건 주인이고, 사무실에 A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면적이 딱 절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택 따라갑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되겠고.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러면 매매 한 건만 받는 거죠. 그거 포인트고. 격번. 다른 제약정이 없으면 을과 병으로부터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이 아니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렇게. 주택 외 중개 대상으로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외 아니고 주택이죠. 요거 딱 절반일 땐 주택 들어갑니다. 디귿번.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거 맞죠? 매매 한 건. 자, 리을번. 갑은 B씨가 속한 시도 조례에 따라서 B씨가 아니고 물건지 아니고 여기 아니고 사무소이지 A씨라고 해야 돼요. 틀렸죠? 모르는 것은 디귿반 하나밖에 없는데 정답이 1번이고요. 21번 가시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문제네요. 21번은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도 하고 딱 보니까 B와 C, 그러니까 A하고 B는 매매를 했고 A하고 B 사이는 매매를 했고 매매. B와 C는 이제 월세 계약을 했나 봐요. 매매는 금액이 4억대고 얘는 4억짜리고 복비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C는 이제 3천에 30짜리니까 요거. 근데 물어본 건 뭐냐면 갑이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이다. 두 건 했죠. 가끔은 이제 매수했는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전세 놔달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매수하시고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세 놔달라 이렇게 되면 다 받죠. 근데 4억에 대한 것은 매매 쪽이니까 요글이 들어가서 160이거든요. 여기 160. 여기도 160이죠. 근데 B하고 C는 3천에 30이잖아요. 3천에 30은 환산하면 6천이니까 5천만 원 이상이죠.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6천 곱하기 0.4는 24만 원인가? 0.4니까 6천 곱하기 0.4는 24만 원. 여기도 24만 원. 이렇게 되네. 3천에 30이다 그러면 뭐 별거 없죠. 복비는 24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이제 184 곱하기 2니까 요것 같아요. 그죠? 답은 5번이고요. 22번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2번에 1번이 좀 까다로워요. 1번 왜 틀렸게요? 1번이 틀린 건데 여기 보면 정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쳤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설립 등기까지 돼야지만 어떻게 돼요?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 빠져서 틀린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고 되게 어렵죠. 23번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23번. 이게 중개사법에 포상금 걸려있는 거 얘기합니다. 거래신고법이 아니고. 그래서 포상금 하면 양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7분의 교사님한테 포상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광 요거죠. 양이죠, 양. 그 다음에 요 7가지 교란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죠. 얘가 단체 어쩌고저쩌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요건 부정 등록은 어떻게 돼요? 요거 들어가죠? 요거. 그 다음에 우리 디귿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요것도 요쪽에 들어가죠. 7가지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얘도.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이하로 요건데 사실은 포인트가. 다죠? 정답이 2번이고.
24번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24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지문은 4번이 틀렸고 왜 틀렸을까요? 4번은 자, 여기 청문해야 되는 경우는 자격 취소는 청문하는 게 맞죠? 정지는요? 청문 안 하죠?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가시겠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절등치가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절등치, 임등치가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는 거. 요건 손자인데, 요 임등치입니다, 여러분. 아까 한 번 나왔죠? 사무실 몇 개짜리입니까? 2개짜리죠? 요것도 임등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조사에 불응했다. 요것은 뭐예요? 업무정지.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개공일 때가 업무정지입니다. 만약에 협회라든지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500과입니다. 근데 개공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면 그때는 업무정지입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고 4번 같은 경우에 이중 소속이니까 얘가 딴 데에서 또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등치죠. 5번은 단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것은 금지행위 들어가죠. 그래서 중개를 제한한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담합이니까 7가지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그런 금지행위입니다. 임등치예요. 절등치가 아니고 답은 4번이고 26번 가시면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26번 보면 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폐업 신고 어디한테 합니까? 등록관청에 하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다 그랬을 때 간판 어떻게 해요? 바로 지체없이 철거죠. 철거 안 하면요.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 없어요. 대집행이 있을 뿐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기출문제네요. 3번. 기출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봐두시면 기출문제 또 나옵니다. 갑이 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3년 2월 8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가 중요하죠.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받은 날이 요 날이죠. 요 1년 동안 따라다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폐업한 거 나오죠. 7월의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폐업했다. 폐업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받아버리면. 요거 1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요 재등록일 요때하고 요 기간이 1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보셔야 돼. 23년도 같은 23년도 2월 달이고 12월 달이니까 1년 안 넘었죠. 그럼 어떻게 해? 소멸하지 않고 뭐야? 승계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는 여기는 받았으나 요게 중요하죠. 여기는 저질렀으나 이렇게 나오죠. 저지르게 되면 폐업 기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23년 3월 5일부터 23년 12월 5일이니까 폐업 기간이 1년도 안 되죠.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폐일업을 물어본 거죠. 1년 넘어야 업무정지 못 드릴 텐데 1년 안 넘었죠? 영업정지 뗄 수 있죠? 요게 답이네. 5번 질문은 21년 2월 5일날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 똑같이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폐업 기간이 중요하겠죠? 폐업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21년 3월 6일부터 23년 10월이니까 3년이 안 넘었어요. 근데 한 짓은 뭐예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이죠? 폐, 삼, 취를 묻고 있죠. 3년 넘어야 등록 취소 못하죠. 안 넘었죠. 등록 취소 할 수 있겠죠. 근데 할 수 없다고 거짓말 쳐놨죠. 틀렸죠. 기출문제지만 잘 한번 여러 번 풀어서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7번에 보면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연결이 틀린 것은 자 5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정보망 사업자 얘기죠.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 나오죠. 운자죠. 운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운자가 그쵸? 이건 뭐 지정 취소이기도 한데 이랬을 때 시도지사가 500과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고 국장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라든지 협회라든지 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든지 이런 데는 국장이 맡아갖고 있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보실게요. 28번은
보니까 화성에 있는 땅입니다. 경기도 화성이에요. 근데 토지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가 있네요. 3억 원에 매매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것은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걸로 하면 1066이잖아요. 수도권, 비수도권, 전부 지분. 이렇게. 전지현을 지켜라. 수비. 전지현을 지켜라. 전지현, 수비. 이렇게. 1066. 여기에 지금 경기도는 여기 들어가죠? 그럼 전체죠? 지금 전체, 한 필지 전체. 그러니까 1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과 무슨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나 여기 보면 자금 조달 계획이 신고사항으로 들어가 버리고 실거래가 원래 신고사항이죠? 소재지의 지목, 토지의 지번, 지목, 요거 원래 신고사항 요거 여기까지 추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2번이 답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경기도가 아니고 충청남도 뭐 서산시 뭐 이렇게 당진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 버리면 요것밖에 신고사항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29번 갑니다.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은 토지 매매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며칠 내에 하죠? 30일 이내에 하죠. 2번 당사자는 계약이 깨져서 해자 등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0일 내에 신고관청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해제 신고 30일 내에 합니다. 의무입니다.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개공이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지키면 500과가 됩니다. 이것도 맞고 이거 맞고 25조에 따른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이 전자계약이에요. 이걸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이거 맞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리얼법 신고 관청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가격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신고 관청이 세무서장한테 알려주는 거 많죠. 등기 수정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맞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보조원은 그거 안 되죠. 제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옳은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3개는 30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질문은 이게 틀린 게 공급계약이나 전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부가세 포함입니다. 토지나 건물은 부가세 제외고 그 다음에 면적 나올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요. 같은 지읒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전용 면적. 나올 질문들이 많네요. 30번은. 물건별 거래 금액은 물건별 거래 금액을 각각 적어줘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해도 합치는 건 아니에요. 합치는 것은 뭐예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합치는 것은. 4번 종전부동산란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그랬죠. 분양권이 아니고 이거 입주권이죠. 종전부동산 조합원 입주권 생각하셔야 돼요.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가시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31번 어려웠나 여러분? 31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뭐 다 이게 합병 같은 경우도 6개월인 거 아시죠? 근데 3번 보시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거 모르겠어요. 이건 문화재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30일 심사기한이 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군사와 관련된 지역들이죠.
그거 하나 묻고 있고, 아직 바뀌고 나서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4번에 증여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증여도 계약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60일이다. 맞습니다. 예? 요 천연기념물 나오는 거 있죠? 허가 대상 땅이죠? 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죠, 무효. 오케이. 됐고요. 32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32번. 옳은 겁니다. 맞는 거. 자, 1번 지문은 이용 의무기간이 뭐 2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놨다. 이렇게 되면 7%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7%도 7%? 이게 맞네? 예.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했어요. 그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요건 틀리죠. 징수해야 된다죠. 징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아이고 어려워 진짜.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고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요. 위반행위 있을 때가 아니고. 5번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부가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제기해야 되겠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 몇 번 이게 여러 번 나왔었죠? 자, 33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근데 뒤에는 또 계속 옳은 것만 나오네요. 1번, 요거 이제 포상금인데, 2편, 제2편에 포상금 제도에 대한 거죠. 옳은 것은. 2편 포상금은 2개월 내에 포상금 줘야 됩니다. 2개월.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국고에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고보조제도가 없어요. 특징이. 그 다음에 3번. 위반행위 한 사람이 신고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무조건 지급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지문은 이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사람을 누가 일러 바쳤어요. 그러면 포상금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이행명령만 떨어져도 포상금 지급하는 거 맞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행명령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행명령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5번은 요게 실거래가 신고, 허위신고했을 때는 100분의 20, 그 사람을 일러 바친 사람은 20% 떼어주죠. 20%. 1000만 원 못 넘죠? 이렇게. 34번에서 틀린 것은 그랬고요. 틀린 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지금 3번 질문이 틀렸어요. 시구면회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을 때는, 요거 포인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며칠이다. 14일 이내다. 이렇게. 자, 시군면회작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그랬어요.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 지금 보면 요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요 투기가 우려가 있거나 요랬을 때는 요 심의 대상이다 이거죠. 그 심의 대상일 때는 요 심사 기간이 14일입니다. 요럴 때 여러 명이 같이 투기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 35번에서 틀린 것은 이제 다 맞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가족묘를 설치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가족묘 설치할 때. 그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죠, 당연히. 허가. 30일 내에 신고라고 하시면 안 되지, 그지? 그죠? 네. 신고는 개인묘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 종중, 법이면은 사전 허가사항이다. 이거죠? 5번 틀린 겁니다. 3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요건 명시탁이네요. 명시탁에서는 어떤 명시탁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갑과 친구, 을은 벌써 친구 사이니까 특례로 빠질 경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을을 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시탁. 아예 가르쳐 줬네요. 을을 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시탁. 약정. 이 둘이 갑을 사이고 약정을 해서 을을 내세운 거죠. 병 소유의 땅에 대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계약명시탁이네요. 등기. 둘이 매매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100% 맥상 약정은 요건 무효입니다. 근데 1번에서 보면 무효다. 오케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건 100% 무효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이 유효 이렇게 되죠. 그 약정은 요 선이라고 약정 무효예요. 틀렸죠?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또 선이에요. 이것도. 그랬을 때는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취득합니까? 이것도 유효 이것도 유효니까 을이 취득해. 을이 이렇게 을. 그러면 기억 빼고 1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는 알아버리게 되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근데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권 취득해요. 틀렸지.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이렇게. 틀린 걸 고르라고 그러네. 아이고. 틀린 걸 쓰면 1번이 아니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37번에서요. 틀린 것은 1번. 7번에 1번 틀린 건 왜 그럴까요?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려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항 요건을 혹시 상실했다고 하면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 우선 면제권은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되지요? 틀린 설명이죠? 1번이. 나머지는 맞고. 38번 가시겠습니다. 30번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됐고. 가만 써보세요. 이걸 지워야 될 것 같고. 옳은 거.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야.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근데 원래 대항력이 있었던 임차인의 임차권은 임차 건물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맞죠?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낸다 이거죠? 오케이, 이게 맞고.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 보증금을 초과한다고요?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적용해서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틀렸고. 자,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갖다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뭐예요? 국장이고. 같은 기억자 돌림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이에요? 권리금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고. 그죠?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때 협의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긴 하죠. 근데 협의한다는 건 그냥 형식이에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죠.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상가기 때문에 2기 차임 연체가 아니고 3기죠, 3기. 이렇게. 39번, 옳은 것을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차순위 금액은 신고 금액이 최고가에서 이거 맞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기일에 통지를 받으면 기한인데, 그죠?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다 낸 후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다 낸 후 이렇게 돼 있죠.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이거 틀렸죠.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요거 아니고,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렇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매각이 됐어. 그래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 이거 맞죠? 저당권 항상 소멸입니다. 누가 경매를 치지는. 리얼번, 기억번, 답은 2번, 뭐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마지막입니다. 신청 대리인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요. 다 맞는데, 2번 지문이 틀렸죠. 대리 활동을 해가지고 얻는 보수는 조례에서 정한 보수법 범위 안에서 받는다. 어때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받는다. 그래서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조례. 예? 조례가 아니고 예규죠. 예규. 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뭘로 한도를 정합니까? 예규죠.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죠. 아시겠죠? 예규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회 전국 모의고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뭐 점수는 뭐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 시간이 한 20일 정도, 20일로 채 못 남았는데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3주, 마지막 3주. 나머지 시간 동안 누가 더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합격한 사람도 두세 문제 차로 합격하고 떨어져도 두세 문제 차로 떨어지는 겁니다. 두세 문제가 걸려있는 마지막 3주니까 여러분, 마지막 3주 전력을 다하셔서 뭐 점수 이런 거 생각할 게 없어요. 다 하셔가지고 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느냐에 당락이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